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여론조사 빛이 윤석열 이 탄핵 선고 시간과 겹쳐서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8대0 윤석열이 완벽하게 파면당했습니다. 저는 이 문영배 재판관이 이 선고 직전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윤석열의 이 마지막을 알리는 시간은 4월 4일 11시 22분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겹치는 것이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이 매주 11시 11분에 시작하는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 빛, 한 주 만에 여러분 앞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1111의 첫 번째 관문, 대선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 김남기 박사님이 이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저희 이 정보나 씨와 함께 둘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윤석열 파면 이후에 이 긴장감이 풀렸는지 여기저기에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김남기 박사님도 빨리 쾌차해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건아 씨,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아무래도 4월 4일 탄핵 선고일이 가장 떠오르는데요. 국민들께서 이 민주주의의 평화와 안전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헌재가 민주주의는 계속된다라고 응답해준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진행 순서 소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한 주간 주요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윈지코리아와 함께 정기 여론조사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빛에서도 좋은 결과 나왔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살짝 스포라는 걸 해본다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론조사 빛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종현 씨가 보나 누나하고 하트 딱 띄웠는데 팬 생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제1부 순서 한 주간의 여론조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정기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NGI 분석과 함께 살펴보는 일명 여조 칵테일 시간입니다. 정보나 씨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주요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갤럽입니다. 한국갤럽은 지난 4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41대, 국민의힘 35로 민주당이 6포인트 앞섰습니다. 보수, 중도, 진보 응답자의 비율을 1대1대1로 가정한 NGI는 12.7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과는 탄핵 선고 전에 실시한 조사로 탄핵 직후 뉴스원이 의뢰한 조사에서는 민주당 43대, 국민의힘 31로 12포인트가 벌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발표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1대, 국민의힘 30으로 민주당이 11포인트 앞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44.8대, 국민의힘 35.7로 민주당이 9.1포인트 우세입니다. NGI는 13.7입니다. 여론조사 꽃은 49.1대 28.9로 민주당이 2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MBS는 민주당 34대, 국민의힘 33으로 민주당이 1포인트 앞섰지만 NGI에서는 민주당이 6.3포인트 앞서는 수치로 계산되었습니다. 윈지코리아는 민주당 50.4대, 국민의힘 36.7로 민주당이 13.7포인트 앞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부 순서에서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 언론에 소개된 여론조사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가상 대결에서 보수 잠룡 모두가 큰 격차로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탄핵 반대파는 이 중도층의 외면을, 탄핵 찬성파는 이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수와 중도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는 후보는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한국갤럽이 뉴스완의 의뢰로 지난 6일부터 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
35%의 지지율을 얻어서 55%의 이재명 대표에게 20%포인트 차로 뒤졌습니다. 오세훈 37, 홍준표 36, 한동훈 31%로 국민의힘 다른 주자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과반의 지지율로 압도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탄핵 반대파의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지율과 국민의힘 주자의 지지율이 동시에 오르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파 주자 중 가장 강경한 김문수 장관은 이재명 대표와 양자 대결에서 보수층 내 가장 높은 지지율인 68%를 얻었지만 중도층 26%로부터는 낮은 지지율에 머물렀습니다. 자, 김문수 장관과 대결 시에 이재명 대표는 진보층 88, 중도층 61%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층에서 강세를 띈 이 김문수 장관과 중도, 진보층에서 우세한 이재명 대표의 양자 대결에서 지지할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10%에 불과해서 가장 작았습니다. 자, 즉 김문수 장관과 대결 시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오른 탓에 국민의힘에서는 반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공간이 중원이 가장 좁아졌습니다. 탄핵 반대파인 홍준표 시장과 최근 탄핵 반대로 갑자기 돌아선 이 오세훈 시장의 이재명 대표의 양자 대결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은 보수층에서 각각 67%를 득표했지만 중도층으로부터는 각각 30%의 지지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 상대 시에 52%였고 홍준표,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은 각각 36, 37%로 비슷했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1%로 보수 진보 양측이 최대로 결집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차기 대통령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잘된 결정이라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엠블레인 퍼블릭 그리고 캐스티댓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의 전국 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을 두고서 여러 후보를 언급한 뒤에 묻는 방식으로 진행한 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32%로 조사됐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12,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 5%, 한동훈 전 대표는 5%였습니다. 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73%를 보였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29%로 가장 높았습니다.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가 잘된 판결이라고 봤습니다. 잘못된 판결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8%였고요.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응답자의 74%가 수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3%였습니다. 자, 헌재의 신뢰도는 69%로 지난주보다 23%포인트 올랐습니다. 탄핵 심판 이후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45%가 발전할 것으로 봤습니다.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29%, 퇴보할 것이라는 주장은 21%로 나타났습니다.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관계에 대해서는 출당 및 정치적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50%였습니다.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7%로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18%였습니다. 이 대선 구도와 관련해서는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48%였고 정권 재창출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은 37%였습니다. 정권 교체론은 지난주와 비교해서 3%포인트 하락했지만 이 정권 재창출론은 여론이 4%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33,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이 2%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적합하다는 의견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엠블레인 퍼블릭이 MBC 손석희의 질문들 의뢰로 지난 5월에서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90명에게 차기 대통령 적합도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을 물어 지난 8일 공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30,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4%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정치인에서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37, 김문수 전 장관 12, 홍준표 11, 한동훈 전 대표 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웹조사 방식으로
네, 진행됐는데 이 방식은 전화 여론조사에 비해서 중도층과 무당층의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은 있습니다. 조기 대선 성격에 대해서는 24%가 정권 유지, 57%가 정권 교체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74%, 잘못한 결정은 17%였습니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했냐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43, 그렇다 32%로 75%의 응답자가 김건희의 국정 개입 의혹을 사실로 인식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2.1%로 응답률은 13.4%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 세 가지 여론조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뉴스에 대해 병상에 있는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김남기 박사님이 소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뉴스에서 소개한 양자대결 방식의 여론조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재명 대표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 야권 후보로 경쟁자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표의 결집력이 높아서 당연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여권에서도 후보가 결정되면 격차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 MBS 조사 결과 소개해드렸는데요. 최근 전체적인 여론조사 경향과 달리 양당의 격차가 좁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여조 칵테일에서도 보셨듯이 다른 조사들은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여론조사의 특성상 위아래 6%포인트 오차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사 결과 또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소개해드린 MBC에서 한 여론조사는 일반 조사와는 다른 이 웹조사 방식인데 구글 폼 그리고 비슷한 방식의 온라인 조사 방식이었습니다. 여론조사가 이 전화로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방식도 참 유효한 방식이긴 합니다만 차기 대통령, 이 가장 부적합한 정치인이 누군지를 여러 사람 중에 고르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후보를 놓고 긍정과 부정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조사의 경우 긍정이 30이면 부정이 70, 긍정이 10이면 부정이 9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선거 방식은 간표 방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고 투표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몇 여론조사에서 이런 조사가 발견되는데 제대로 된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 보여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 이 여론조사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지난 4월 1일부터 7일까지 빅데이터를 분석한 위클리 윈지 키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키워드는 대선 그리고 개헌입니다. 먼저 대선입니다. 대선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 1위는 윤석열로 나타났고 다음은 탄핵, 조기 대선, 이재명, 후보, 파면, 선거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이후 전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급격히 전환되었는데요. 특히 탄핵 선고 당일에는 대선 관련 정보량이 전날 대비 4배 이상 증가하며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차기 대권 주자들 중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연관 키워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개헌입니다. 개헌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 1위는 내란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우원식, 탄핵, 국민, 대선, 윤석열, 이재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대선 시행이 확정되면서 전국에서는 또 개헌 논의도 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3일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며 개헌 논의에 대한 선을 그었습니다. 끝으로 개헌 관련 논의는 긍정 버즈 17.3%, 부정 버즈 39.1%로 부정 여론이 약 2.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정보나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 주간의 빅데이터 분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1부 순서 마치고 다음은 2부 여론조사 빛이 조사한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개요와 정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입니다. 지난 4월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ARS RDD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4.0%, 접촉률 27.2%입니다. 네, 다음은 전국 정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결과 민주당 50.4, 국민의힘 36.7로 민주당이 13.7%포인트 앞섰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지지율이 50%를 넘는 경우가 참 쉽지 않은데 민주당이 50%를 넘었습니다. 자, 현재 판결이 8대0 만장일치로 나오면서 6대4 큰 흐름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지층이 결집한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3.2, 개혁신당은 2.8, 진보당 0.9, 기타정당 3.7, 무응답이 2.4%로 조사됐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 이념 분포도 보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 261명, 중도 380명, 진보 312명으로 보기 드물게 오랜만에 진보 응답자가 51명이 더 많았습니다. 자, 이념 성향별 정당 지지율은 보수층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이 79.3%이고 진보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은 82.4%였습니다. 반대로 보수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비율은 12.9%였고 진보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비율은 7.5%였습니다. 지지자 수와 지지 강도 모두 진보 진영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 중도층에서 민주당은 50.1, 국민의힘 31.2%로 그 격차가 18.9%나 됩니다. 자, NGI 수치로 9.11로 진보 응답자가 많아서 정당 지지율에 비해 낮게 나왔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보수 가표집으로 NGI가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10 정도 높게 나온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현재 진보층의 결집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보수, 진보 모두 결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당 지지율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남성과 여성 모두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민주당이 크게 앞섰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는 43.1, 그리고 40.9로 양당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30대에서 60대까지는 민주당이 크게 앞섰고 70대 이상에서만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60대에서 55.6대 35.2로 2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선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세대가 60대입니다. 60대에서 민주당이 앞선다면 승부는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60대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별로는 TK, PK 지역을 제외한 전국 각 권역에서 민주당의 우세가 확실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PK 지역은 39.7대 48.1%로 민주당이 약세를 보였지만 지난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이 PK의 민심을 감안하면 박빙의 승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면 TK 지역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더라도 실제 투표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인지 또 물었습니다. 관련해서 가장 신뢰하는 여론조사 기관은 한국갤럽 또는 여론조사 꽃으로 답한 응답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리얼미터와 MBS라고 답한 응답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이 대선에 대한 인식과 대선을 가정한 3자 구도의 대결에 이어서 대선 결과 전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대선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정권 교체 55.3%, 정권 연장 37.6%였습니다. 남녀 모두 정권 교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정당 지지율과 비슷하게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정권 교체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다소 변화가 있었는데요. TK 지역에서는 정권 교체와 연장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PK 지역에서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 59.6대, 정권 연장 30.7로 정권 교체가 2배 가까이 높았고 보수층 가운데도 13.7%는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찍었다고 응답한 분들 중에 16.7%는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은 대선 선거 구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제 대선을 가장하고 차기 대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후보 53.7%, 국민의힘 후보 36.1%로 제3지대 후보는 5.2%입니다. 두 정당 간의 격차는 17.6%로 정당 지지율보다 차이가 컸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정당 지지율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눈에 띄는 부분은 20대와 30대에서 제3지대에 대한 지지율이 뚜렷하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큰 상태에서는 제3지대 후보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중도층은 민주당 후보 56%, 국민의힘 후보 29.4%로 격차가 더 컸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대선에서 중도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윤석열 탄핵으로 중도층의 상당수가 진보층과 동조화된 면이 있어 보입니다. 평소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을 반반 정도 찍었다고 응답한 층에서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 비율이 41.1 대 31.4로 민주당이 앞섰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는 응답자의 93.1%가 다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윤석열을 찍었다는 응답자의 경우 72.3%만 국민의힘 후보를 찍고 12.4%는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서 개인적인 지지와 상관없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대선 전망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민주당의 승리 59.7, 국민의힘의 승리 22.3이었습니다. 민주당이 5%포인트 이상 격차로 이길 것이라는 응답이 54.2, 민주당이 5% 미만으로 이길 것이라는 응답이 5.5로 총 59.7%였고요. 반면 국민의힘이 5%포인트 이상으로 이길 거라는 응답은 18.3, 5% 미만으로 이길 거라는 응답은 3%로 총 22.3%로 집계되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상막하 초박빙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12.4%였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했고 70대에서조차 민주당 39.5대 국민의힘 36.2로 민주당의 승리를 예상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네, 다음은 여론조사 빛에서 처음 물어봤습니다. 만약 김건희가 대선에 출마하면 지지하겠는지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김건희가 출마하면 지지하겠다. 과연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지지할 것이다. 9.5%, 지지하지 않겠다. 81.4%, 잘 모르겠다. 9.1%였습니다. 남자 10%대 88.8, 여자는 9%대 82.1%로 우리나라 국민 남녀 모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연령별, 지역별로 대부분이 지지한다가 한 자릿수였습니다. TK 지역에서도 지지한다는 비율은 14.1%에 불과했습니다. 이 진보층과 중도층은 지지한다가 5%대, 보수층은 20.3%가 지지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도 18.1%로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지지도면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1, 2위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파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하는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해산에 찬성한다가 54.5%, 찬성하지 않는다는 38.4%, 모르겠다 7.1%였습니다. 자, 이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TK, PK까지도 국민의힘 해산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서 우리나라 전체 지역에서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보수층에서는 22.3%,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13.0%가 해산에 찬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을 법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이 한독수가 윤석열의 술친구이자 가족 변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이유가 그래서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 정당은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민의 표로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해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한 발짝 더 뛰어야겠습니다.
자, 이번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인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한국갤럽이 24.9%로 1위를 차지했고요. 여론조사 꽃 22.9%로 2위를 기록했으나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다음은 리얼미터 11.9, MBS는 4.1%에 그쳤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여론조사 꽃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한국갤럽이 35.1로 당연히 1위였고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꽃, MBS는 큰 차이 없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도에서도 한국갤럽이 1위를 차지했으나 2위인 여론조사 꽃과는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진보층에서는 여론조사 꽃이 34.6으로 1위를 기록했으나 한국갤럽 역시 25%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여론조사 빛은 후보에 좀 없어서 아쉬웠는데요. 아마 그 외 기간 5.1%에 함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여론조사 빛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번 조사의 특성을 보조 설문으로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최근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어떤 성향의 정당에 주로 투표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진보 성향 정당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4%, 보수 성향 정당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1%였습니다. 반반 정도 투표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였습니다. 이는 정당 지지율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하는 이념 성향 분석에서는 중도가 많은 응답자가 많았는데요. 반면 여론조사 빛에서는 조사하는 투표 성향에 대해서 중도층이 약간 적은 현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보층에서는 평소 진보 정당을 주로 찍었다는 비율이 88.4, 보수 정당을 찍었다는 비율이 5.8이었고 보수층은 보수 정당을 찍었다는 비율이 87.4, 진보 정당을 찍었다는 비율이 5.7%였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진보 정당 43.3, 그리고 보수 정당 29.4%였습니다. 중도층에서 양쪽 반반을 찍었다는 소위 스윙보터층에서는 24.4%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중도층에서는 그냥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약한 진보 또는 약한 보수층으로 어느 한쪽으로 속해 있다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대선 투표 이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투표 이력으로 이번 조사의 응답자 특성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찍었다는 비율이 48.8%, 윤석열은 41.9%였습니다. 지난 대선 전국 투표율과 비교하면 이재명 대표를 찍었다는 비율이 살짝 높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찍었다는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이번 조사의 응답자가 이 진보 진영에서 더 결집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이 탄핵되어서 실제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 중에서도 상당수는 거짓 응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조사 응답자들의 분포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은 비율이 더 높았다는 점은 현재 지지율을 분석하는데 반드시 고려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현직 대통령 선호도입니다.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등 민주진영 출신 대통령을 선호하는 비율이 59%, 박정희 등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을 선호한다는 비율은 37.3%였습니다. 이 정권 교체냐 아니면 정권 연장이냐 묻는 이 대선 인식과 비슷한 패턴 보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선호도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비해서 보다 솔직한 응답을 하는 경향이 많아서 이 대선 같은 큰 선거에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제 확실한 전직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선호도가 6.8%였습니다. 자, 이제 겨우 파면이 됐을 뿐인데 앞으로 수많은 범죄 증거가 드러나게 되면 아마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면 대통령 자격도 잃기 때문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되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주택 보유 현황 함께 조사해 봤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이슈가 하도 높았기 때문에 어쩌면 결정적인 패인의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해 봤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거의 모든 조사 항목에서 주택 보유 형태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20, 30대에서 자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났지만 이는 연령별 특성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자가 보유라도 주택의 금액에 따라서 지지 성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도권 조사할 때 이 부분 더 세분화해서 조사할 경우 유의미한 이 결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 서울의 소리가 윈지코리아와 함께 조사한 제9차 정기조사 결과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여기 화면에 쭉 나오는 이 차트, 이 윈지코리아에서 조사 끝나는 대로 밤새면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나 씨, 수고해 주신 우리 직원들에게 꼭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서울의 소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빛 12번째 시간 어떠셨습니까? 이 대선 일자가 6월 3일로 정해지면서 본격적인 대선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각 당은 경선 레이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선 룰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기존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이 불순한 구조를 가진 외부 세력에 취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마지막에 예상과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서 당내에서 분란이 있었고 이는 대선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탄핵 직전까지 여론조사에서 이런 극단적인 이 보수 과표집으로 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현상을 전 국민이 직접 경험도 했습니다. 자, 이번 대선은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하는 이 중차대한 선거인 만큼 민주당의 경선 역시 지난 실패 경험을 되살려서 한 점의 오류도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론조사 빛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여론조사 전문 방송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3 대선 그 어느 선거보다 참 기대되는 선거입니다. 오늘 저희 둘이 진행해서 제가 오늘 말이 좀 많았는데요. 그래도 함께 끝까지 신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 11시 11분에 저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 빛 오늘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로운 여론조사 빛의 혁명, 여론조사의 혁명, 여론조사 빛. 매주 금요일 11시 11분 서울의 소리가 전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고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 해설. 미래를 만드는 우리의 선택, 여론조사 빛과 함께하세요. 서울의 소리와 윈지코리아가 함께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분석해드립니다. 속 시원한 해설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힙니다. 여론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고 대선 판도를 예측합니다. 매주 금요일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을 예측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석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전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여론조사 빛과 함께하세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11분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